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네, 저번 시간에 논리 게이트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논리 게이트에 대한 IC 칩 있죠. IC 칩의 내부 구조들, 그리고 또 이 IC 칩을 이용을 해서 회로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네. 봅시다. IC 칩들의 내부 구성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불대수. 이 불대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에 방문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 명이 이제 확진 환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실험 과목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거기 이제 서울에 이태원에 갔다 온 학생이 계신다면 빨리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몸 상태가 좀 이제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다면 미리 조교 선생님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수업을 그렇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학교 나오기 싫어서 그냥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확인 절차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 상태가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학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제가 수업을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전국 전문대학 연합회에서 공고사항이 있어요. 이론 과목은 이제 이번 학기는 전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그래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하게 된다면 최소화 시켜라 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기초전자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된다면 실험 과목 역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사태가 좀 많이 진정되고 완화된다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통제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따라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다 잘 대응해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66번 환자입니까? 그 환자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도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 불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불대수라는 거는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리적 프로세스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제 수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대수에 근거해서 표현되는 불함수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요, 0과 1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진 변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의 합과 불의 곱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쓰고요. 그리고 불곱일 경우에는 이렇게 도트를 씁니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죠. 덧셈은 이렇게 더하기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불 대수는 이러하다 해서 이제 개요에 대해서 봤고, 자, 불 함수의 이제 예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그 회로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그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회로를 구성을 했어요. 이래 구성을 했을 때, 불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불함수식을 보시면, F 출력은 여기 있죠. 그죠? F 출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A라고 적고요. A 있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있죠. 앞전 시간에 여기, 이거 프라임에 대해서 배웠죠? 만약에 얘가 A가, 1일 경우에, A 프라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죠. 이렇게 0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에 대한 반대되는 거죠. 이게 프라임을 붙이면. A 플러스 B 프라임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A는 이렇게, 그죠? 나오고, B 프라임 C가 한 덩어리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BC가 붙었어요. 어떤 연산자는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트가 이렇게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는 AND 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ND 게이트. 그런데 또 여기 또 프라임이 붙었어요.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B에 프라임 붙었으니까, B에 NOT 게이트가 이렇게 붙고요. 그래서 BC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죠. 여기 출력 나온 이것들과 A와 어떻게 된다?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덧셈 그 논리 게이트인 이제 OR 게이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회로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 처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고요. 또 이런 식을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회로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들여다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불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의 보수라는 거. 앞전에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제 보수라는 거 배웠죠. 보수라는 건 뭐예요? 0이 됐을 때는 보수를 취하면 1이 되고요. 그리고 1일 경우에는 보수를 취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3장에서 이거 배웠죠? 이렇게 도트 찍어주는 프라임이라는 거 배웠죠? 예, 프라임. 이 프라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보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되게.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A 프라임 혹은 A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와 이건 같은 겁니다. A 프라임과 A 이렇게 바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면 A 프라임은 0이 되고요. A가 0일 경우에 A 프라임은 1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A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라임이라는 놈은요, 이렇게 인버터 게이트를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F는 A 프라임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 그림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라임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NOT 게이트가 하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게이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배웠던 게이트가 총 몇 개였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몇 개? 자, 7개죠. 그죠? 7개가 있었습니다. 자, 7개가 있었는데, 1번, 2번, 총 7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뭐뭐 있었는지.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자,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7개를 배웠죠. 자,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자, 오화 게이트 배웠죠. 그죠? 오화 게이트. 자, 그 다음 배운 게 뭐죠? 곱셈을 의미하는 AND 게이트 배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배웠습니까? 노화 게이트를 배웠다. 그죠? 오화 게이트의 반대죠. 그러니까, 오화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붙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뭘 배웠습니까? 그렇죠? 네. 낸드 게이트 배웠습니다. 낸드 게이트를 배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뭘 배웠죠? 다섯 번째는, 네, 익스크루시브 오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익스크루시브 오화. 자, 익스크루시브 오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했죠. 배타적 논리 합. 자, 그래서 얘 표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했죠. 그죠? 배타적 논리 합을. 그래서 XOR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 배운 게 뭐예요? 그렇죠. 예. 익스크루시브 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익스크루시브 노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얘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등가 연산이었죠. 그죠? 동그라미에 도트 찍어주는, 예, 등가 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을 해볼까요? 자, 어떤 결과 F가 있다고 했을 때, 입력 AB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는, 00, 01, 10, 11.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자, 출력은 어떻게 돼요? 자, 배타적 논리 합에 대해서 보고요. 자, 얘는 이렇게 F'이라고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X1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0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 1이 되고, 얘 0이 됐죠? 자, 익스크루시브 노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가 연산이었으니까, 같은 경우에만 1이고, 다를 경우에는 0, 0, 그리고 같으니까, 그죠? 1이 됐죠. 네, 그래서, 자, 6가지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이트가 또 뭐 있었습니까? 예, NOT 게이트 있었죠? 예, NOT 게이트. 예, NOT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7가지의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3장에서 배웠고요. 게이트 모양이랑 그 다음에 특성 그리고 회로 구성도까지 배웠죠. IC 회로 칩 안에 있는 구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불연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불보수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불연산의 이제 덧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의 규칙이 있는데요. 자, 0 더하기 0은 0이 되고요. 0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1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교수님,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1 더하기 1은 뭐 0이었고, 뭐 1이었다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걸 배웠었죠? 이제, 가산기에 대해서 배웠죠? 합은 이제 0이 되고요. 이제 캐리가, 올림수가 이제 1이 된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가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고요. 지금은 이제 불덧셈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시기 쉬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불연산에서는 1 더하기 1은 그냥 1입니다. 뭐 0이고 뭐 1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가산기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오화 게이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덧셈이니까. 조금 전에 7가지 그 논리 게이트 특성에 대해서 봤었죠. 그죠? 네, 7가지에 대해서. 자, 얘는 뭐다? 예, 덧셈이니까 오화 게이트가 되더라.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그 입력 변수에 따른 그 함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이제 그 2개일 경우와 이제 3개일 경우, 이제 4개일 경우에 이제 그 오와 연산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2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A 플러스 B 2개일 경우에 F3 이제 함수가 이제 3개일 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A, B, C가 되고요. F4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렇게 다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게이트를 이제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F2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화 게이트에 이제 입력 2개에 출력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F3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라는 입력 변수가 3개가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입력 변수 A, B, C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당연히 하나겠죠. 그 다음 자 F4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A, B, C, D 4개가 되죠. 그리고 출력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자 2입력 게이트랑 3입력, 4입력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쉽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뭘,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 수식을 봤을 때,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요 수식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반대로 있잖아요. 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이트가 있을 때, 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라. 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덧셈의 함수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제가 좀 그 말을 하는 게 좀 빠른가요? 예,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면 속도를 적당히 맞춰서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보시면 네. 이번에는 그 불곱셈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제 뭐 파란색이니까 좀 그러네. 빨간색으로 할까? 네, 빨간색이 낫나? 네. 자,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불곱셈의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곱셈의 규칙을 보시면요. 0 곱하기 0은 네,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0 곱하기 1은 네,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 곱하기 0은 역시 마찬가지 0이 되고요. 그리고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AND 게이트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요. 자,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2입력 AND 게이트일 때, 그리고 3입력, 4입력 AND 게이트일 때, 자, 먼저 이 그림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시면, 자, A, B 해서 입력이 2개예요. 자, 2입력 변수일 때 F2는 A 곱해 B다. A, B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A, B이다. A, B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냥 교수님이 이제 A 곱하기 B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A 곱해 B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의 B나 이제 그는 A, B나 이제 같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식으로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네, 3입력 AND 게이트일 때 자, F3는 A, B, C이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그러니까 뭐 A 곱에 B 곱에 C죠. 네, 얘랑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입력 변수가 4개죠. 그죠? A, B, C, D죠. 그죠? 여기 입력이 4개인 AND 게이트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대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배우셨는데 4장에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따로 이제 그 카톡이나 아니면 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그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든지, 아니면 또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제 기초전자 실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프 수업 때는 이제 그 기초전자 실습이에요. 그죠? 기초전자 실습인데, 자, 이 시간에서도 여기에 관한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뭐 저랑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이제 과목은 다르지만 질문을 하셔도 괜찮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그 노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입력 A, B가 있고 여기도 A, B네요. 근데 모양이 얘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버블 그렸고요. 얘는 뭐 좀 하나 더 그렸네. 그죠? 이렇게 낫 게이트를 그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식은 이렇게 같더라. 그죠? 똑같은 식 맞죠? 얘랑 같은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화 게이트에 가로 치고 이제 프라임을 치는 거죠. 전체 프라임을 치는 겁니다. 그죠? A 플러스 B에 전체 프라임 해버리면 네, 이거죠. 그죠? 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리표를 보시면 네, 0과 0일 때, 0, 1일 때, 101일 때, 11일 때는 뭐 1 더하기 1에 전체 프라임을 하면 뭐다? 1프라임이 나오고 1프라임은 결국 0이 되더라. 그죠? 이해하기 쉽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노화 게이트까지 배웠고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낸드 게이트입니다. 자, 낸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곱셈의 이제 뭐예요? 전체 프라임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 곱에 B인데 얘를 뭐다? 가로쳐서 전체 프라임을 해버리면 A500 영국 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이거 뭐 휴대폰에서 그냥 이런 게 울려버렸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뭐지? 그 갤럭시 그 노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쟤를 뭐라고 하지? 픽스비인가? 한 번씩 제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좀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떨 땐 저게 굉장히 짜증나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A 곱의 B의 전체 프라임 하면은 이제 이 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게이트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얘를 좀 펼쳐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AND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붙이면 A 곱의 B 프라임이 되더라. 그래서 입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0, 1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0과 1을 곱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죠? 0인데, 뭐다? 0에 대해서 프라임을 했으니까 얘는 1이 된다. 자, 그리고 1, 1일 경우에는, 원래 AND 게이트에서는 뭐예요? 1이 돼야 되는데, 전체 프라임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A, 그러니까, 1의 프라임이 되니까 얘는 0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AND 게이트의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논리 회로에서의 설계 과정에서 불 함수를 간략화시키는 데 활용된다. 논리 회로 구현에 필요한 부품의 개수와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이 불대수식을 적용을 하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게이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처리 속도는 향상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논리회로 설계 과정에서 이제 불함수를 이렇게 간략화시킬 수 있더라. 그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불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이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법칙 1번 이제 교환 법칙입니다. 자, 이 교환 법칙. 그래서 불대수는 이진 변수들과 이진 연산자인 AND와 그 다음에 O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칙들과 규칙들을 만족해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교환 법칙인데요. 자,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더라. 그죠?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A 곱의 B나 B 곱의 A나 같다. 그죠? 뭐, 여기 있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같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이런 진리표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 있는 거 이제 볼까요? 뭐, A가 0이고 B가 0일 때, 자, 그럴 때 A 플러스 B는 0, B 플러스 A도 0이고요. A 곱의 B도 0, B 곱의 A도 0이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져 나가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A가 0이고 B가 1일 경우에, 자, A 플러스 B는 덧셈이죠, 그죠? 덧셈일 때 1이겠죠. 그 다음 B 플러스 A는 당연히 1이죠, 그죠? 그리고 곱셈일 경우에는 뭐 0이겠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결국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거랑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거 A, B가 둘 다 1일 경우에, 자, A 플러스 B는 1이 되고 B 플러스 A도 1이 되고요. A 곱의 B도 1이 되고 B 곱의 A도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증명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그 결합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B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A 플러스 B 괄호에 플러스 C는 A 플러스 가로에 B 플러스 C와 같다. 같습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러면 같네요. 그죠? 같죠? 자, 이 그림이나 여기 있는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같다. 그죠? 자, A가 0이고 B가 1이고 C가 0일 때 입력을 했고 출력이 나왔고, 첫 번째 출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C가 0일 때 1에 들어갔다면 1이 나오더라. 얘랑 그 다음 A가 0이고요. B도 1이고 얘랑 같이 C도 0일 경우에 얘 1이 나오고 여기에 0이 입력되더라도 얘 1이 나오더라. 같은 회로다. 그죠? 맞죠? 등가 회로가 성립이 된다. 그죠? 네. 자, 이게 증명이 됐고요. 이제 B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 가로 열고 B 곱하기 C.
얘는 A 곱해 B는 가로 곱하기 C. 얘가 얘랑 같더라. 그죠? 같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야 되나?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A, B, C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 얘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래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얘는 무조건 1이 나오려면 무조건 다 1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네.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0이 들어갔다면 얘가 아무리 1이라도 결국은 0이죠. 일단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 둘이를 조정해 봐야겠네. 그죠? 얘 역시 마찬가지 엔드 게이트니까 당연히 얘들도 다 1이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얘랑 같은 회로를 한번 보시면 이런 회로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A, B, C가 있다면 얘는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 네, 등가 회로가 성립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래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런 수식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형태로 제가 시험을 낼 거예요. 시험을 이렇게 낼 겁니다. 시험을 출제할 거예요. 그죠? 요런 타입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시험을 출제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식에 그리고 이 그림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이렇게 상호 변환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이번에는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제 A식에 대해서 볼게요. 분배 법칙을 하면 뭐 A,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A 곱해 B 더하기 A 곱해 C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B 곱해 C 그죠? 그냥 A 플러스 BC라고 읽을게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A 플러스 B의 곱해 A 플러스 C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짜져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다음. 자, 그래서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팩터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터링이라는 거는요, 공통 변수의 묶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곱해 B 플러스 A 곱해 C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공통된 이제 항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뭐 1번 항이라고, 2번 항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항에 공통된 것들을 이렇게 따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걸. 예, 이걸 팩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 B 플러스 AC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 그림처럼.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A가 두 번 들어가죠. 여기에도 A가 있고요. 여기에도 A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두 개에다가 이제 덧셈 연산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곱에 대해서 엔드 게이트가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이제 덧셈 연산에 대해서 이제 게이트가 우아 게이트가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총 게이트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A, B가 있죠. 그죠? A, B가 AND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 C가 이제 또 이제 여기 AND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저분하니까 잘 안 보이네. A, B의 AND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A, C의 AND 게이트 2번.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곱셈이, 덧셈이죠. 그죠? 덧셈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얘와 얘가 덧셈을 해주니까, 이렇게 덧셈을 해주니까, 이렇게 오화 게이트 하나. 네. 그렇게 해서 총 게이트는 하나, 둘, 3개가 된다. 맞죠? 자, 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대수식을 여기에서 이렇게 팩터링을 해버리니까 얘는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B 플러스 C니까 요거 하나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오화 게이트. 그림이 왜 이래 이거. 오화 게이트 하나 있고 AND 게이트가 하나 있대요. 이렇게 AND 게이트 하나 있고 입력은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A는 어디 들어가요? A는 그렇죠? AND 게이트 들어가고 B, C는 OR 게이트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출력된 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그림이 좀 반대로 그려졌는데 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A 첫 번째 게 곱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 B는 이제 덧셈으로 들어가죠. 이게 나온 게 다시 곱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장점을 얘기했었잖아요. 불대수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식을 이제 간소화시킴으로 해서 이제 게이트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연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직접 확인됐죠. 그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줄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게이트 하나가 이렇게 뺄 수가 있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팩터링에 대해서 이래 배웠고요. 자, 다음은요. 자, 불대수의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총 규칙이 아마 한 12가지인가? 11가지인가 12가지쯤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게이트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곱하기 0일 경우에는 0이다. 그래서 AND 게이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일단 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A가 뭐 1이든 0이든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된다? 0이 나오겠죠. 자, 규칙 두 번째 거. 자, A 곱하기 1은 A가 된다. 그렇죠? 자, 1은 그냥 입력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A가 1일 경우에는 A도 1이 될 거고요. A가 0일 경우에는 A가 여기가 출력이 0이 되겠죠. 여긴 1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A 곱하기 1은 결국은 A의 값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은 A다.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규칙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A 곱하기 A는 A더라.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자, A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겠죠?
a가 0이면 0이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결국은 a 곱하기 a는 결국은 a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규칙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a 곱하기 a 프라임은 0이다. 당연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림을 일단 배제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곱하기 a 프라임은 반대라고 했죠? 얘는 뭐 0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a가 0일 경우에는 이거겠죠? 곱하기 1이 뭐 프라임을 했을 때, 뭐 어차피 얘는 뭐다? 0이죠. 둘 다 1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둘 다 1일 경우구나. 그러니까 프라임을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맞죠? 맞잖아요.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프라임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럼 곱해봤자 0이 되더라. 그래서 얘 그림을 보시면 얘는 하나는 만약에 1이면 얘가 1이면 얘는 1 들어가고 얘는 0 들어가겠죠. 낫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그러면 곱셈 연산을 해봤자 어차피 0이 나오더라. 얘가 반대로 얘가 0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0이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더라도 어차피 곱셈을 하면 0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규칙 4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 5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여러분들 자, 손에 깍지 끼시고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봅니다. 자,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자,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휴식하시고 계속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쉬었어요. 자, 이번에는 규칙 5번째, 6번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데 능률도 오르고 합니다. 규칙 5번째.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0일 경우에는 이제 a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a 값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0은 a가 된다. 그렇겠죠? 만약에 a가 1일 경우에는 뭐 얘가 1 나오겠죠? 일단 얘랑 상관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0일 경우에는 결과는 a에 의해서 결정 지어진다. 그래서 a 플러스 0은 a가 되더라. 자, 규칙 6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1은 a가 나옵니다. 1이 나오죠. 자, 얘 말은 뭐냐면 a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덧셈 연산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결과는 무조건 1이 나온다. 예, 그래서 규칙 6번째 그리고 규칙 5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 7번째. 그래서 7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a일 경우에는 뭐냐? 결국은 a죠. 그죠? a 플러스 a 프라임은 뭐냐? 결국은 1이다. 그렇겠죠? 얘가 1이 들어가면 얘 0이 될 거고요. 얘가 0이면 얘 1이 들어가겠죠? 그 결과는 뭐다? 1이다. 그리고 a 플러스 a는 결과는 a겠죠? 0이 들어가면 뭐 0일 것이고요. 1이 들어가면 1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규칙 7번째와 8번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쌍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쌍대성의 원리는요, 엔드 연산의 어떤 뭐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연산자 및 변수값을 반대로 바꾸게 되면 y 연산자 규칙이 되는데, 자, 그래서 표를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드 연산일 경우에 만약에 a 곱에 0일 경우에 a 곱이 0일 경우에
그럴 때는 당연히 0이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오화 연산을 볼게요. 오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당연히 1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a 곱의 1일 경우에는 당연히 a겠죠? 왜냐하면 a의 값에 의해서 이제 이 값, 결과가 이렇게 결정 지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a가 되겠다. 자, 그 다음, a 플러스 0일 경우에는 뭐가 되냐? a 값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죠. 맞죠? 그래서 결과는 a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a 곱의 a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맞죠? 0이 들어가면 당연히 0이고 1이 들어가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화 연산에 대해서 볼게요. a 플러스 a는 어떻게 되겠느냐? 1이면 당연히 1이 되고 0이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자, 끝으로 네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네 번째 거는 이게 a 곱의 a 프라임은 0이 된다. 만약에 a가 1일 경우에는 a 프라임이 0이 되겠죠.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a가 0일 경우에는 a 프라임이 1이 되겠죠. 그죠? 항상 반대되는 그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엔더 연산에서는 항상 0이 된다. 그런데 오화 연산에서는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1이면 a 프라임은 0이 되겠고 a가 0이면 a 프라임이 1이 되겠죠. 근데 얘 둘이가 이제 오화 연산이다 보니 결과는 1이 된다. 자, 이래서 불규칙들 간의 이제 쌍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자, 규칙 9번째 이제 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이렇게 A는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프라임이 두 개 붙었어요. 그래서 A 더블 프라임은 이제 A가 되더라. 그렇겠죠? A 프라임에 다시 한 번 더 반대니까, 반대의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는 0이 되겠죠? 출력이. 여기에서 첫 번째 프라임이에요. 두 번째 프라임. 이렇게 됐을 때는 0이 입력되면 1이 출력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처음에 입력됐던 거랑, 결국 출력된 거랑 같더라. 그래서 A 더블 프라임은, A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규칙 10번째 거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B가 되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결과는 이제 A가 나오더라.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AB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맞죠? 이렇게 A는 자, A의 1 플러스 B. 그죠? 얘랑 같죠?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얘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 곱의 1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A가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팩터링이 되고요. 적용시키고 두 번째는 규칙 6번 세 번째는 규칙 2번을 적용시키면 결과는 이렇게 A로 나오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규칙 10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규칙 11번.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이거 그 규칙들 그러니까 뭐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 12가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규칙 12가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레포트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 11번째는요. A 플러스 A 프라임 B가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는 A 플러스 B가 나온답니다. 자, 얘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A 프라임 B는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 형식에서 이제 얘를 항을 줄여 볼게요. 자, 규칙 8번을 적용시키면 이래 되겠죠. A 플러스 A 프라임은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더라.
자, 그래서 1,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날아가죠, 그죠? 그죠? 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더라.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규칙 11번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규칙 12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규칙 11번을 적용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게이트를 통해서 이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규칙 11번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규칙 12번. 자, 마지막입니다. 규칙 12번. 자,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 이렇게 가로로 엮었죠. 얘는 A 플러스 BC가 되더라.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일단 적용을 해요. 그러면 AA 플러스 AC 그리고 AB 플러스 BC 이렇게 나오겠죠. 얘 나가고요. 얘가 얘랑 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항을 줄여봅니다. 규칙 3을 적용을 하시면 이래 되겠죠. A 곱하기 A는 어떻게 돼요? A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팩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여기 AC를 팩터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A는 뭐 1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팩터링 한 상태에서 다시 줄일 수가 있죠. 그죠? 1 플러스 C는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A의 곱의 1이 되겠죠. A 곱의 1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A가 되죠. 그래서 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 B, C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또 팩터링을 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팩터링을 하게 되면 A의 1 플러스 B가 되죠. 1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1이죠. 그러니까 A 곱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 1은 이거였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A 곱의 1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A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A가 남고 그 다음에 BC를 이렇게 적어주면 A 플러스 BC라는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 1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길어요. 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대수식의 규칙들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4-1번. 자, 그래서 이제 불대수의 규칙과 법칙들을 이용을 해서 불함수를 간략화시키고 구형되는 회로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xy 플러스 x, y 플러스 z 플러스 y의 y 플러스 z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화 시켜봐라. 간략화 시켜보니까 y 플러스 xz가 되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여기. 자, 여기가 있었고 여기 두 번째 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xy 그죠? 이렇게 그죠?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이렇게 적어줬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yz 되죠. 그죠? 맞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얘는 YY죠. 그죠? YY는 어떻게 돼요? 결국 Y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유도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어떻게 줄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XY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XZ 이렇게 되네, 그죠? XY, XY 엮어지죠, 그죠? 맞죠? 얘 두 개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Z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플러스 Z에 Y로 묶을 수 있죠? 이게 몇 번이었어요? 식의 몇 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팩터링 한 거죠. 그죠? 네, 팩터링 한 거예요. 팩터링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를 또 풀어 제끼면, 얘는 일단 지울까요? 그대로 갈게요. XY는 그대로 내려오고, XZ 그대로 내려오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네. 예, 1 플러스 Z 어떻게 돼요? 1이죠, 그죠? 예, 1이 되죠. 예, 원래는 이거죠. Y에 곱에 1이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Y만 적는 겁니다. 그죠? 맞죠? 얘가 1이죠. 따지고 보면. 얘가, 그래서 Y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가 이겁니다. 그죠? 얘는 뭐다? 1이죠. 자, 그래서 XY, XZ, Y가 됐고요. 자, 그럼 또 한번 엮어봅시다. 뭐가 있어요? 자, 뭘로 엮을까요? 자, Y로 엮어진다, 그죠? 얘랑 엮어지죠, 그죠? 엮으면 X 플러스 1에 Y가 되죠. 그 다음에 XZ는 그대로 적어주고, 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1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Y만 남겠죠. 그래서 Y 플러스 XZ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처음 이렇게 대수식을 보시다 보니. 근데 대수식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이래 들여다보시면, 즉각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제 4-1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4-1에 대해서 이렇게, 회로들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회로들을 만들어 보니까, 원래 회로들은 이런 형식인데, 간략화 시키니까,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게이트가 몇 개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5개다. 그죠? 5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대수식으로 간략화 시키니까 1번, 2번. 예. 3개나 줄일 수가 있었어요. 3개를 뺄 수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연산 속도도 빨라지고, 회로도 간략화 시켜서, 만들기도 쉽다. 이런 장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불대수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사시험에 꼭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그 출제가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고요. 까다롭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정도의 난이도 정도, 네, 그 정도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요. 그리고 규칙 1번에서 12번까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굳이 외워야 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식은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까지 보면 학생들이 식은 정리를 잘해요. 식은 그냥 정리 정말 잘해요. 식은 정리 잘하는데 그 원식을 주면요. 중요한 건 그림을 못 그려요. 웃긴 게.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 그리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리고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식을 보면서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수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회로는 어떤 것인가요? 하고 이렇게 기사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또 식 정리를 했을 때 결과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림을 가지고 또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상호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대수 규칙 12개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27페이지, 26페이지까지 했네. 그죠? 26장 했습니다. PPT.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뭘 하냐면, 이제 드모르강 정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드모르강 정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드모르강의 정리를 할 거고요. 대수식에 의한 이제 드모르강 정리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그래요. 이제 최대한과 최소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불대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식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자,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레포트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레포트가 나가는데요. 자, 이 레포트는 뭐냐면, 자, 불대수식 규칙들이 있죠. 그죠? 규칙들. 규칙 총 12가지. 12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뭐 정리란 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그 그림하고 이제 이거 있죠. 그죠? 이거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식정리하라. 뭐 이렇게 규칙 이거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적으실 필요 없고 규칙 1, 2 여기서 요거만 적어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 또 뭐 규칙 11번 이거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렇게 풀어서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규칙 뭐 10번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요거만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 규칙 9번 이거만 적고 그림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1번에서 규칙 12번까지 이제 식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식. 아시겠죠?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레포트를 하나 더 제가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서 12번까지 이것만 할까요? 그냥 오늘? 예? 따로 제가 문제 내지 말고. 그러면 규칙 1번에서 12번까지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문제를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식정리하는 거 이걸 내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날 여러분들 수업 있죠, 그죠? 기초전자 실습 수업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보통신 실무라는 과목 있죠, 그죠? 그걸 제가 링크를 걸어놔요. 그러면 링크 걸어놓은 거 잘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동영상이 참 괜찮은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게 관련된 문제를 나중에 제가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통신 실무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링크했던 거 잘 봐주시고, 그리고, 디지털공학 실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까지 불대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하겠지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전자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날 하니까, 이제 장비 쓰는 법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기초전자 실습에서 배웠던 게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들 뭡니까? 옴의 법칙을 배웠었고요. 그죠? 그렇죠? 옴의 법칙 했었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이제 직렬회로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냐면, 직렬하고요, 병렬, 직병렬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전압 V나 전류 구하는 거, 그 다음 저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전력 구하는 거, 이것들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이라는 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제가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실습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습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가지고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제 또 실험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결과를 뽑아내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프로테우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우스. 자, 이 프로테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 툴을 가지고요. 이제 또 이제 실험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우스를 가지고 한 50% 이제 실험에 적용시킬 것이고,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뭐 전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이제 가해서 직접 입력을 해서 뭐 이렇게 전류나 이제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하는 실험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중간 기말고사는 이제 뭡니까, 학사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학사 일정이 좀 변경됐잖아요,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와 있는 학교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적용을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제가 제출했던 레포트 있죠? 나갔던 레포트는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레포트 나갔던 거 있죠? 전부 다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다 정리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여러분들 시험에 다 성적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과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